안녕하세요. 명준의 요소입니다. 이 시간에는 근골격 통증의 진짜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어디 한 군데 안 아픈 데가 없죠. 다 누구든지 아픕니다. 가장 흔하게 고장나는 곳이 무릎이죠. 그리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 목, 다양한 부위에 통증이 있는데요. 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 근골격 통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근골격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속병을 빼고 나머지 겉에 나타나는 온갖 통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허리나 무릎, 어깨, 목 이런 통증뿐만 아니고 불쾌한 기분 나쁜 모든 통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머리에 나타나는 두통, 어지러움, 몽롱함, 두피가 저린 느낌, 그리고 얼굴 떨림, 턱관절 아픈 거, 밥 먹을 때 턱관절 아픈 거, 그리고 무슨 3차 신경통, 또 혓바닥이 저린 거. 자, 이런 것뿐만 아니고 교통사고 후유증, 대상포진 후유증, 결핵 후유증, 자, 그리고 족저 근막염 또는 무지외반증, 그리고 발목 아픈 거, 발등 아픈 거, 종아리 쥐나는 거, 저리는 거 또는 붓는 거, 그리고 골반이 아픈 거, 그리고 허리 아픈 거, 자,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항문이 아픈 거 또는 질속이 저린 거. 자, 이런 모든 통증을 제가 근골격 통증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나타나는 모든 통증에 대한 제 그 경험담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왜 생기고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는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병원 진단이 맞고 어떤 진단은 병원 진단이 틀리다는 것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쓰는 방법은 손가락 2개로 합니다. 손가락, 엄지손가락 또는 여러 손가락으로 굳은 곳, 즉 통증이 있는 곳을 깊게 파서 후벼 파서 자극을 주는 방법입니다. 손가락 힘이 없을 때는 봉을 이용해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자, 너무나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은 없어 보이는 방법이죠. 어디 산속에 숨어 있는 침술의 고수가 있다. 그러면 왠지 좀 믿음이 가는데, 그리고 병원이나, 자, 병원에 가면은 약도 있고 주사도 있고 또 첨단 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인 의사도 있어요. 자, 내가 어디 통증이 있으면은 병원에 가는 게 가장 믿음이 가죠. 그 반면은 제 방법은 그게 무슨 치료법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아픈 데를 후벼 파라고 하니까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병원에서 사진을 찍고 연골이 닳아서 현재 무릎이 아프다. 오십견이나 또는 석회화되어서 또는 희전근개 파열돼서 어깨가 아프다고 진단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낫느냐. 과연 거기를 깊게 후벼 파서 과연 그게 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말을 못 믿죠. 자, 그렇지만 대부분의 통증들은 얼마든지 낫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과거 10년 동안 수많은 통증 환자를 치료해 보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자, 병원에서 원인 불명. 나는 통증이 있는데 도저히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것. 그리고 병원에서 포기한 어떤 통증들. 자, 이런 모든 것들도 얼마든지 고쳐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원인을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그 통증을 이야기하는 그런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부위별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통증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이치로 낫게 되는지 그런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길 수가 있으니까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통증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힘줄의 굳음. 그 다음 또 하나는 신경의 굳음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자,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병원 진단이 협착이나 디스크로 통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자, 요추에서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통증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 요법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경이 눌려서 통증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런 통증은 풀어서 될 일이 아니죠. 자, 그런 경우는 병원 처치를 받거나 자세 교정으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이외에는 아까 말한 대로 힘줄의 굳음이나 신경의 굳음으로 생긴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힘줄의 굳음으로 생기는 통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 통증의 70%, 80%는 이 힘줄의 굳음에서 생깁니다. 나머지는 신경의 굳음으로 생깁니다. 자, 구분을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 생기는 통증을 보면 대부분은 관절에 생깁니다. 관절이란 무엇인가요? 바로 뼈와 뼈가 만나는 부분입니다. 이 관절도 큰 뼈가 만나는 큰 관절이 있죠. 그게 고관절, 무릎관절입니다. 그리고 발목, 손목, 자, 그리고 어깨도 관절이죠. 그리고 적은 관절, 바로 손가락, 발가락, 이런 관절이 있죠. 이 관절은 꺾이죠. 꺾이면서 이 모든 동작을 섬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만큼 관절이 많은 동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온갖 그 스포츠를 할 수가 있고 아주 정교한 동작을 할 수가 있죠. 발레나 뭐 요가 그리고 체조. 자, 그 이유는 관절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대부분의 통증은 이 관절에서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관절에서 주로 통증이 생길까요? 자, 아무래도 관절 부위에는 이 힘줄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힘줄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자면은 근육을 뼈에 붙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관절을 움직여서 힘을 쓰려면은 이 근육과 힘줄이 단단해지면서 강직이 되면서 힘을 쓰게 됩니다. 딱딱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면은 이 관절 고장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거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나이 먹으면서 뭐 많이 안 써도 나이를 먹게 되면은
그 관절에 통증이 많이 생기죠. 특히 무릎 관절에 많이 생기죠. 자, 그런데 젊은 사람도 그 관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자, 축구 선수나 테니스, 배드민턴, 자, 농구 선수들 보면은 다 무릎이 안 좋죠. 그러면 무릎이 왜 안 좋아질까요? 그 관절을 자꾸 우리가 막 운동할 때는 그 관절에 강한 힘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수도 없이 그 관절이 꺾였다 폈다 꺾였다 폈다 그런 동작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하죠.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힘줄이 피군이 누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굳어지게 됩니다. 굳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혈액 흐름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점차 통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근골격에 나타나는 모든 통증의 원인은 신경세포가 나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 그 신경세포는 통증을 전달할까요? 그것은 피가 부족할 때, 피가 부족해질 때 그 신경세포는 바로 통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경고를 하는 것이죠. 피가 오지 않으니까 피를 보내라고. 피가 왜 안 온다고 그랬죠? 거기를 과하게, 반복적으로 과하게 쓰면은 피군이 누적이 되면서 점차 굳어지게 됩니다. 굳어지면은 조직이 딱딱해지죠. 딱딱해지면은 이 모세혈관, 머리카락의 10분의 1 정도의 두께인데 그 사이로 피가 흘러야 됩니다. 적혈구, 백혈구가. 그런데 굳어지면 그 혈관이 좁아지면서 피가 못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점차 혈액순환이 나빠지니까 노폐물이 쌓이면서 피가 더 부족해지고 그러면 신경세포는 통증으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피가 너무 못 가면 거기가 괴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자, 예를 들어 무릎 통증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은 사진을 찍고 연골이 닳아서 무릎 통증이 생겼습니다. 또는 퇴행성이라서, 또는 연골이 찢어져서, 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이 단순히 무릎 주변에 힘줄이 굳어져서 생긴 통증입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그 힘줄이 굳었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병원 진단이 정말 전문가인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 돌팔이 야매가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정말 기분 나쁘겠죠. 하지만 제가 10년 넘게 수많은 무릎 통증 환자들을 그 힘줄을 풀어보니까 전부 다 통증이 경감하고 낫더라는 것입니다. 자, 연골이 닳아서 수술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분이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을 못 올라갔어요. 그런 분도 주변 힘줄을 푸니까 조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낫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믿어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어떤 경우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도 90% 이상은
힘줄이 굳어서 단순히 굳어서 생긴 것인데 병원에서는 뭐 연골이 닳아서 퇴행성이라서 염증이라서 또는 다른 병명을 대면서 통증이 생겼다고 할 것입니다. 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무릎 주변 굳은 힘줄을 풀면은 얼마든지 통증이 낫는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이를 들면은 산에 다닐 때 특히 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통증이 있는 분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병원 진단이 연골이 닳아서 아프다, 퇴행성이 나서 아프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걸 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기를 자꾸 자극을 주면은 탈이 나니까 아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똥 누는 자세, 즉 쪼그리고 앉는 자세 같은 것을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릎이 더 고장나는 줄 알고. 자,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거기를 손으로 풀어주면서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토끼 걸음으로 걷는 것, 그리고 쪼그려 앉는 것, 똥 누는 자세, 무릎 꿇는 자세를 자주자주 해주는 것입니다. 자, 힘줄이 굳었기 때문에 안 늘어나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 굳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힘을 주면은 그 굳은 힘줄이 강하게 강직이 됩니다. 그러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연골이 닳아서 통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사진을 찍고 정말 전문가, 평생 그것을 환자를 다루고 사는 의사 말이 퇴행성이라서 연골이 닳아서 아프다는데 그 말을 더 믿고 싶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게 그 의사들의 공통된 그런 진단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믿겨지지 않죠. 하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자, 무릎도 무릎 말고 이제 어깨도 관절이죠. 자, 어깨가 고장이 많이 나죠. 자, 어떤 동물도 이 어깨처럼 360도 돌릴 수 있는 관절은 없습니다. 자, 어깨는 360도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근육 가닥과 이 힘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많이 납니다. 자, 어깨도 회전근개, 오십견, 석회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도 힘줄이 굳어서 생긴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이나 봉 같은 걸로 최대한 깊이 후벼 파서 그 힘줄, 굳은 힘줄을 풀어주면은 아주 빨리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목 아픈 분도 많죠. 발목도 하나의 힘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자꾸 겹질리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가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도 아주 깊게 후벼 파면 됩니다. 그리고 고관절이 가장 크죠. 자, 엉덩이 속 저 깊은 곳에 있습니다. 거기 힘줄이 굳어서 생기는 통증들이 아주 많습니다. 봉 같은 걸로 깊게 눌러서 자극을 줘서 풀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푸는 요령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무릎을 보면은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앞쪽이나 또는 측면 또는 안쪽 이렇게 아픈 부위가 있는데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왜 쉽게 풀 수가 없느냐?
안 아프게 풀기 때문입니다. 자, 이 힘줄은 굳어짐이 심할수록 점점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더 심해지면 무릎이 붓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안 좋은 사람들, 심각하게 굳어 있는 사람들은 힘줄이 굳어지면서 무릎 전체가 부어오릅니다. 그리고 물이 차죠. 자, 힘줄이 굳어서 생기는 통증들은 초반에는 아프지가 않습니다. 걸을 때 또는 쓸 때 아프죠. 손목이 아프면 손목 쓸 때 아픕니다. 왜? 힘이 들어갈 때 강직이 되기 때문에 아픕니다. 더 굳어짐이 심해지면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이제 쑤십니다. 무릎이 특히 그렇죠. 자, 그런 분들도 물론 너무나 많이 굳어 있기 때문에 푸는데 고통도 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나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푸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처음에 무릎 통증이나 손목이나 어디든 통증이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초반에 풀어버리면은 아주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왜? 아직 조금밖에 안 굳어 있기 때문에. 풀 때 조금밖에 안 아프죠. 조금 굳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풀리죠. 자, 그런데 그것을 방치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은 그냥 연골이 마모되어서 아프다. 그러니까 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냥 아껴서 쓴다고 쪼그려 앉지도 않고 뭐 서서 걷는 운동만 하다 보니까 더 굳어지는 것입니다. 자, 내가 어디가 아프면은 바로 그때부터 풀어버리십시오. 그러면은 하루 이틀이면 빨리 풀어집니다. 그리고 굳어 있는 힘줄을 풀 때는 굉장한 악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풀 때, 굳은 힘줄은 풀 때 굳어 있음이 심할수록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정말 악소리가 납니다. 자, 제가 다른 사람들은 이게 남의 몸을 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지압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이 손가락 힘이 없죠. 그래서 제대로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전부터 사람들 수도 없이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제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이 손가락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한테 한번 이렇게 받아보신 분들은 막 깜짝 놀라죠. 이 엄지손가락으로, 자, 엄지손가락을 보십시오. 이 손톱이 있죠, 손톱. 그러면은 무릎 같은데 아주 깊게 파고듭니다. 뾰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강하게 자극을 줍니다. 자, 보통 웬만한 남자도 이 손가락 끝으로 그렇게 깊게 자극을 주지를 못합니다. 힘이 없어서. 그리고 조금만 하면은 바로 손에서 마비가 되는 듯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뭐 10분, 20분도 아주 강하게 풀 정도로 이 완력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풀 때 안 아프게, 덜 아프게, 어설프게 풀면은 시간이 풀리지도 않지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제대로 정말 악소리 나게 자극을 주면은 이게 굉장히 빨리 풀립니다. 생각보다. 아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그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저 물병 속에 딱딱하게 굳은 때가 있는데 물만 넣고 흔들면은 그게 떨어지지가 않죠.
꼬챙이를 집어넣어서 거기를 후벼 파버리면은 아무리 굳은 때도 쉽게 떨어져 나가죠. 자, 그러듯이 굳어 있는 것을 풀 때는 마치 뼈가 닿을 정도로 손톱 끝으로 깊게 파서 뼈를 긁듯이 거기를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자, 푸는 방법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나 단순해요. 자, 어디가 굳어 있는가를 내가 정확히 해부학적으로 알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자극을 주었을 때 가장 아픈 곳이 가장 심하게 굳어 있는 곳이에요. 아픈 곳을 찾아서 거길 자극을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손톱 힘이 없다면은 봉 같은 걸로 꽉 눌러준다거나 뾰족한 봉으로 겉에 상처가 안 날 정도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봉으로 거기를 꼭꼭꼭꼭 찍어주기도 합니다. 자, 어깨든 발목이든 손목이든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았든 관절에 나타난 통증은 제 경험상 전부 다 풀면 낫더라는 것입니다. 손목터널 증후군, 방아쇠 증후군, 이런 여러 가지 병명이 있죠. 자, 이런 것도 제가 풀어보니까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라고 했는데 다 낫습니다. 자, 단순하게 힘줄이 굳어서 생긴 통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낫는 것입니다. 자, 피가 못 가서 통증이 생겼어요. 두꺼워지고. 그러면은 거기를 자꾸 짓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짓이기면은 거기에 염증 반응이 일으키면서 이게 그 혈관이 뚫리게 됩니다. 즉, 굳어 있는 게 유연해지면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막대기가 굳어 있어요. 뻣뻣해요. 그러면 그 막대기를 부드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에 찌거나 불에 찌어서 이렇게 자꾸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하기도 하고, 그것을 틀에 이렇게 묶어놓기도 하죠.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자, 그러듯이 북어포를 자꾸 때려주면은 부드러워지듯이 그 굳은 곳을 자꾸 짓이기고 후벼 파고 눌러주고 그리고 스트레칭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굳어 있는 것이 유연해지면서 거기에 피가 잘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피가 가는 순간 통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족저근막염도 힘줄입니다. 힘줄. 이 발가락을 움직이기 위해서 발바닥 속에는 많은 힘줄이 있습니다. 거기가 한 군데가 힘줄이 굳어서 생긴 것입니다. 족저근막염, 염자가 붙으니까 거기에 염증이 생긴 걸로 아시는데 그건 염증이 절대 아닙니다. 그 아픈 중심점을 뾰족한 봉으로 아주 눌러보면 징하게 아픕니다. 그래도 자꾸 눌러주다 보면 어느새 사라집니다. 그걸 모르고 몇 년 동안 막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 어깨 여러 가지 진단명 있죠. 희전근개 파열, 오십견, 석기화. 자, 이것들도 그 굳은 힘줄을 풀면 다 낫습니다. 그리고 손목의 여러 가지 통증들. 자, 병원에서 수술하는 여러 가지 통증들이 있었는데 제가 풀어보니까 다 나아요. 자,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풀면은. 벌써 10%, 20%가 바로 통증이 감소합니다. 자, 그리고 손가락 마디, 발가락 마디. 자, 관절 중에 가장 적죠.
근데 우리가 류마티스 걸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손가락이 아프다는 분들이 있는데, 자, 병명에 신경 쓰지 말고 거기가 아프다는 것은 거기가 굳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무릎이 굳어짐이 심하면 붓듯이 변형이 일어나면서 오다리가 되죠. 그러듯이 이 손가락도 굳어지면 여기가 두꺼워지면서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통증이 생기죠. 자, 이 통증도 없애려면은 자꾸 이 손톱 끝으로 자극을 줘야 됩니다. 무지막지하게 아프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 손가락이 아프기 시작할 때, 막 시작될 때 풀어버렸으면은 정말 일주일이면은 풀어버렸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나는 류마티스라서 아프다 이 생각만 갖고 풀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자, 손가락 마디도 힘줄이 굳어서 생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마디를 적극적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에 생기는 모든 통증은 힘줄이 굳어서 생겼다. 그 힘줄을 풀면 낫는다. 그래서 병원 진단이 틀린 경우가 너무 많다. 힘줄이 굳었기 때문에 그것을 풀면은 어떤 통증이든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운동선수들 가장 고장 많이 나는 게 바로 무릎 부상, 발목 부상입니다. 자, 재활 치료를 한다고 몇 달 동안 재활 훈련을 한다고 그러죠. 자, 제가 보기에 그거 한 달이면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활을 한다고 무슨 체형을 교정을 하고 무슨 운동을 하는데, 자, 지금 힘줄이 굳어서 생긴 통증인데 그냥 힘줄을 후벼 파가지고 힘줄을 풀면 아주 빨리 낫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요법을 쓰니까 이게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자,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가 아주 오랫동안 그 축구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릎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조깅을 못 한다고 그래요. 자, 그것도 힘줄이 굳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힘줄을 풀면은 얼마든지 조깅도 할 수 있고 공도 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엘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테니스나 골프, 배드민턴 치면 엘보가 많이 생기죠. 자, 이것도 왜 운동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겠어요? 당연히 그 팔목 관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거기를 많이 쓰다 보면은 그 피곤이 누적이 되면서 거기가 굳어지면서 힘줄이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통증을 누가 전달하죠? 바로 신경세포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줄 속에 들어있는 신경세포들이 피가 안 오니까 통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줄이 굳었다는 말도 되지만 신경이 굳었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의상 관절에서 생기는 통증은 힘줄이 굳어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쉽게 비유를 들자면, 자, 사람이 일을 하는데, 자, 우리가 낮에 일을 하고 나서 밤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그 다음날 피곤함이 없죠. 자, 이렇게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일을 하면은 피곤함이 쌓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에 3시간만 자면서 계속 과로를 시키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점차 피곤이 상접을
상접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차 병이 나겠죠. 이 힘줄이 굳어지는 과정도 그와 똑같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고 적당히 움직여주면 이게 안 굳어지는데, 운동을 한다고, 취미생활 운동한다고 매일 거길 써요, 과하게. 운동선수는 더 쓰죠. 또 먹고 살라고 또 손을 많이 쓰는 사람들 있죠. 손목이나. 이러다 보면 거기가 피곤이 누적이 되면서 그 힘줄이 굳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을 때는 잘 안 굳어져요.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더 그렇게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관절에 나타난 모든 통증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왜냐? 그 원인이 힘줄이 굳은 것이기 때문에 그 굳은 힘줄을 풀면은 통증은 얼마든지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무릎을 자꾸 아픈 부위를 깊게 후벼파 보십시오. 굳어 있는 곳은 반드시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례해서 풀리면서 점차 자극을 해도 덜 아프게 되고 반드시 그 통증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힘줄의 굳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신경의 굳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어떤 통증이 있는데 원인 불명, 병원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없고 치료약도 없고, 그런데 나는 고통이 심하고 오래되었던, 도대체 진통제 말고는 방법이 없는 통증들, 자, 이런 통증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야기를 믿으신다면 지금의 통증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신경의 굳음이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나요? 자, 우리가 중추신경이라고 합니다. 뇌와 등뼈 속에 들어있는 척추신경을 중추신경이라고 합니다. 중추신경은 손상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단단한 뼈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중추신경이 고장나서 생기는 병들이 있습니다. 치매라든가 뭐 뇌세포가 파괴되는 거죠.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그리고 이제 뇌경색, 우리가 중풍이라고 하죠. 그리고 동맥류 파열, 막 이런 병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중추신경이 고장난 병은 어떤 통증은 없습니다. 단지 기능 저하가 있을 뿐이죠. 자, 그런데 중추신경이 척수신경, 우리가 요추 4, 5번이죠. 거기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은 통증이 생기죠. 그게 허리 통증이죠. 자, 이 허리 통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가 아프거나 엉덩이나 뭐 다리가 저리면은 병원에 가면 사진을 찍고 협착이나 디스크로 진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병원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진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만 그게 통증의 원인이 아니고 단순히 굳어서, 신경이 굳어서 생긴 통증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조건 수술을 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그 아픈 곳을 풀어봤는데 차도가 없다면 그때 병원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진상으로 오른쪽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고 완연하게,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저리다. 자, 그러면은 병원 진단이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그런데 디스크 사진도 불명확하고
그리고 다리도 양쪽이 아프거나 또 디스크와 상관없는 쪽이 아프거나 또는 디스크나 협착은 없는데 뭐 허리나 뭐 엉덩이 속이 아픈 경우는 대부분은 단순히 굳어서 생긴 것들입니다. 즉, 그 아픈 부위를 강하게 자극을 줘보세요. 그러면은 빨리 그 통증이 경감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허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풀어도 통증이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병원 진단에 또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허리 통증은 내가 아픈 부위를 풀어도 차도가 없고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으로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와 있고 그 디스크 튀어나온 쪽으로 다리가 저릴 때는 병원 진단이 맞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신경의 굳음으로 가서요. 자, 그러면 신경이 굳어서 생기는 통증들은 어디에 생기고 그런 통증은 또 어떻게 하면 낫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관절에 생기는 모든 통증들은 힘줄이 굳어서 생겼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관절이 아닌 부위에서 생기는 통증들은 대부분 이 신경이 굳어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 머리에 생기는 통증, 얼굴에 생기는 통증, 몸통에 생기는 통증, 또는 엉덩이 속, 그리고 허리 주변, 그리고 허벅지, 종아리, 쥐나는 거, 붓는 거, 또는 발등이라든가 뭐 이런 데 생기는 통증들, 그리고 교통사고 후유증, 뭐 대상포진 후유증, 결핵 후유증, 그리고 숨이 시원하게 안 쉬어지는 통증, 그리고 목 통증, 그리고 그러니까 목이 뻣뻣하다든가 이 승모근, 어깨가 굳어 있다든가, 그리고 팔 저리다든가, 발이 저리다든가, 손이 저리다든가.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경이 굳어서 생긴 통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신경은 어떻게 생겼는가 먼저 관찰해 보면요. 자, 아까 중추신경이라고 있죠. 우리가 말초신경이라고 들어봤죠. 이 말초신경은 중추신경에서 뻗어나온 뼈와 근골격 사이로 흐르는 그런 모든 신경을 말초신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초신경은 새끼손가락처럼 굵은 신경도 있고 머리카락처럼 가는 신경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도 있습니다. 혈관도 그렇죠. 굵은 혈관이 있고 가는 혈관이 있죠. 자, 이 신경도 그렇게 생겼는데 이 어떤 신경이 굳으냐에 따라서 통증의 강도라든가 이 부위가 틀려집니다. 이 좌골이라고 그러죠. 좌골신경. 엉덩이 밑으로 지나가는 가장 굵은 신경입니다. 자, 다리는 팔보다 더 크고 굵죠. 그래서 팔 쪽으로 흐르는 신경보다 다 굵습니다. 이 좌골신경이 굳으면은 다리가 무겁습니다. 팍팍하고. 다리가 유난히 무거운 사람들은 엉덩이 밑으로 흐르는 좌골신경을 풀어주면은 다리가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엉덩이를 꽉 쥐어 짜보면 또는 공 같은 걸 깔고 앉아보면은 굉장한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다 굳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위별로 이 신경이 굳어서 생기는 통증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경이 굳어지면은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끔찍한 통증을 만들어냅니다. 그 무릎이나 어깨
힘줄이 굳어서 생기는 통증과는 달리 정말 극심한 죽고 싶을 정도의 통증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이 신경의 굳음에서 옵니다. 그리고 원인 불명, 병원에서 포기한 통증들, 다 이런 것도 신경의 굳음에서 옵니다. 자, 이 말초신경은 엑스레이 찍을 수가 없어요. 그 말초신경이 굳었다는 것을. 자, 여기서 신경이 굳었다는 개념은 아까 실처럼 가느다란 신경도 있고 굵은 신경도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도 있고, 예를 들면 그 머리카락처럼 가는 신경줄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신경도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신경 줄기세포가 굳어져서 쪼그라들거나 뻣뻣해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신경 가지가 통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어짐이 심하면은 너무나 큰 통증을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가 칼로 어디를 깊게 상처를 입었을 때도 통증이 있죠. 그런데 그런 통증은 시간이 가면서 줄어들죠. 그런데 이 신경이 굳어버리면은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어마어마한 통증을 만들어냅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자살하신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통증, 신경이 굳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신경을 풀면은 얼마든지 그 통증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위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머리에 나타나는 다양한 통증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흔한 게 두통이 있죠. 두통, 어지러움증, 그리고 머리 몽롱함, 브레인포그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머리 수술을 한 후에 두피가 찌릿찌릿함이 있고 또는 저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모든 통증들, 그리고 3차 신경이라고 얼굴 쪽에 생기는 통증들, 그리고 와사증, 입이 돌아가죠. 입이 왜 돌아가는가요? 신경 한 가닥이 쪼그라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자극을 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통증 환자, 그러니까 머리에 나타나는 그런 아까 그런 통증들을 두피를 풀어보니까 다 나아요. 자, 머리 쪽에 두통이라든가 어지러움증, 또는 압통이라고 그러죠. 뭔가가 두통 비슷하면서 머리에 압력이 오른 사람, 또는 열감이 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두피를 제가 손톱 끝으로 꽉 눌러보면 어마어마한 통증이 있습니다. 자, 힘줄의 굳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굳어있는 신경은 반드시 비례해서 아픕니다. 굳어있는 게 심할수록 자극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통증을 느낍니다. 안 굳어있는 사람은 안 아픕니다. 그냥 약간의 그런 정상적인 통증이지. 그런데 천하장사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통증이 있습니다. 그 이상한 그 불편한 통증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건 여지없습니다. 자, 유튜브에 한 신경외과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는 얘기예요. 자, 두통이 너무 심하면은 당연히 병원에 온답니다. 그러면 신경외과에서 그걸 보죠. 자, 100명이 오면은 100명이 와서 호소를 한답니다. 내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 두통이 심하다. 머리가 몽롱하다. 자, 그러면은 사진을 찍게 한답니다. MRI 찍죠. 근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100명 중에 1명이나 2명은 이상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맥류가
터졌다거나 미미한 뇌출혈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당연히 심한 두통이 있죠. 자, 그러면 100명 중에 98명은 원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약을 주면서 지켜봅시다. 그 약이라는 게 진통제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 98명의 통증의 원인은 내부에 있지 않고 바로 이 머리 두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피를 풀면은 전부 다 그 통증이 개선되는 것을 제가 10명을 해봤다면 10명 다 그걸 느꼈습니다. 정말 머리 여기 방사선 쐬고 머리를 갈라서 수술한 분이 있었는데 두피가 너무 저리고 아파서 정말 안 해본 게 없고 온갖 병원을 다 다녀봤어도 못 고쳤어요. 그리고 나 죽고 싶다 이 말만 했어요. 이분도 풀었더니 다 좋아졌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좋아지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원인은 아니야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원인은 두피신경이 굳어서 생긴 것이다. 자, 요령은 손톱 끝으로 아주 꽉 누릅니다. 자, 해골 바가지에 닿도록. 그래가지고 흔드는 것입니다. 딱 고정시킵니다. 그러면 자극이 되죠. 그 뼈 유리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겉에 피부는 고정이 돼야 되겠죠. 상처를 입으니까. 그 아픈 데를 찾아서 끊임없이 그렇게 자극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느낍니다. 자, 그 다음에 얼굴에 나타나는 떨림 있죠. 눈밑 떨림. 그리고 그 또 3차 신경통. 자, 얼굴 눈밑이 떨리거나 쥐가 나면 우리가 흔히 알기로 뭐 마그네슘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치적으로 그건 사실이 아니죠. 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못 먹고 말라 죽기 전에 환자는 다 얼굴이 떨어야 되죠. 못 먹고 사는 소말리아인들은 다 떨어야 되죠. 자, 그리고 영양 부족으로 마그네슘 부족으로 떨면 왜 거기만 떱니까? 다른 데도 돌아다니면서 떨어야 되죠. 쥐나는 것도 아무 데서 쥐가 나야죠. 자, 꼭 그 자리가 떨리고 쥐도 꼭 그 자리가 납니다. 그 말은 그 피부 속에 있는 머리카락처럼 가는 신경 한 줄기가 굳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확 쪼그라들면 그냥 엄청난 통증이 오면서 쥐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눈이 시렵고 뭔가 꺼끌었고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막 떨리고 그런 것도 어느 신경 가닥이 굳어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명도 신경에 굳으면서 옵니다. 자, 이명은 좀 난해한데요, 고치기가. 아무튼 귀 주변 어딘가를 깊이 파서 자꾸 자극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목 밑으로 내려와서 자, 목이 디스크는 아닌데 목이 굉장히 뻣뻣하고 굳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목은 관절은 아니죠. 자, 보통은 일자목이라서 목이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죠. 자, 일자목이라서 꼭 아픈 건 아닙니다. 자, 목 경추라고 그러죠. 목 경추 옆쪽으로 깊이 파서 자극을 줍니다. 그 신경 줄기를. 그러니까 경추 양쪽 옆을 뼈가 닿을 정도로 손가락 2개로 깊이 팝니다. 깊이 파서 자극을 주면 쉽게 풀립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 승모근 있죠. 거기 어깨가 굉장히 굳어 있는 사람들이 많죠. 묵직하게 아프죠. 그리고 견갑골 사이 밑으로 거기가 아픈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거기도 엄지손가락으로 최대한 깊이 파서 악소리가 나는 그 줄기를 자꾸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은 아주 쉽게 풀립니다. 자, 풀리는 순간 통증은 바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깨는 힘줄인데 이 팔 바깥쪽, 알통 바깥쪽이나 그쪽이 또 아픈 부분이 있어요. 어깨 밑에지, 어깨, 팔. 자, 거기가 아픈 분은 근육이죠, 거기를 손가락으로 최대한 깊이 파서 굳어 있는 신경 줄기를 자극해 주면은 또 쉽게 낫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포진 후유증. 자, 옆구리에 대상포진이 생겼다, 나았는데 거기가 쇠리거나 뭐 굉장히 가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 거기를 손가락으로 꽉 눌러보면 굉장히 아픕니다. 거기를 자꾸 자극을 풀어주면은 사라집니다. 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목이 아픈 사람도 많죠. 자,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것은, 자, 거기를 강하게 충격을 먹으면은 그게 굳어지면서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게 자극해서 아까 푸는 방식대로 풀면은 얼마든지 낫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게 어디에 부딪혀도 그게 쉽게 풀리는데, 나이 먹으면은, 나이 먹고 조금이라도 좀 과하게 쓰면은 쉽게 굳어지기도 하고, 또 어디 조금만 충격을 먹어도 쉽게 굳어져 버립니다. 나이 먹을수록. 왜냐하면은 그만큼 피의 흐름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교통사고 후유증은 풀어주면 된다. 자, 갈비뼈 사이사이도 이렇게 깊게 찔러보면 굉장히 통증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도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이게 숨이 시원하게 쉬어지지 않는 환자가 있었어요. 자, 그런 분도 갈비뼈 사이를 풀어주니까 다 좋아져요. 자, 또 어떤 분은 이 기침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침. 자, 뭐 감기도 아닌데 끊임없이 기침이 나오는 분들도 이 목이 굳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거길 뭐라고 그러죠? 견갑골 가운데 목젖 밑에 폭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가운데. 쇄골이라고 그러죠. 쇄골 가운데. 견갑골이 아니고 그 쇄골 가운데요. 거기를 손가락으로 깊게 누워서 자꾸 문질러 주세요. 그리고 또 이 혀가 저린 사람이 있어요. 혀. 자, 그것도 혀가 굳어서 저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손이 저리고 발이 저리고 어디가 저린 것은 신경에 굳어서 피가 못 가서 그렇습니다. 자, 혀가 저린 경우는 자꾸 이 이빨로 눌러서 자극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빠뜨렸는데 턱관절. 자, 턱관절이 아픈 사람들이죠. 이렇게 뭔가 딱딱한 거 씹을 때 턱이 굉장히 아파서 잘 못 씹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거 낫는 거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걸 낫는다고 치과에서 뭐 교정기를 끼고 뭐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10년 된 그 턱관절 환자도 진짜 몇 번 만에 그걸 낫게 합니다. 자, 턱 관절이죠. 거기 힘줄이 굳어져 있어 그런 것입니다. 그 굳어 있는 힘줄을 손톱 끝으로 눌러보면 굉장히 통증이 있어요. 거기를 자꾸 자극해서 풀어주면은 어느새 통증이 사라집니다. 자, 아무튼 관절이 아닌
그 부위에 나타난 통증들은 신경을 풀어야 되는데 방법이 손가락을 최대한 깊이 집어넣어서 그걸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이 저린 분들 있죠. 손발이 저린 분. 손발이 시렵거나. 자, 신경이 굳으면 피가 못 갑니다. 그래서 손이 시려운 거예요. 그리고 저리기도 하고. 신경이 굳으면은 피가 못 간다. 그러면 이 팔로 흐르는 신경은 저 위에 어깨 밑에서 내려온 거죠. 자, 그러면 이 신경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팔 어깨부터 이게 목에서 빠져나온 신경이 어깨로 해서 이렇게 손가락까지 흘러가죠. 그러니까 이 팔 전체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푸는 요령은 기분 좋게 뭐 마사지 하듯이 풀면 안 되고요. 이 엄지와 검지로 저 살 속에, 근육 속에 신경이 지나간다 생각하고 그걸 자극한다 생각하고 풀어줘야 됩니다. 기타줄을 이렇게 튕기듯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부위별로 이제 이 신경을 푸는 방법들을 이제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려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한 가지 뭐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봉주 선수가 갑자기 이게 등이 굽으면서 한 3, 4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걷지도 못하고. 자, 그것도 신경의 굳음입니다. 와사증처럼 신경이 쪼그라들었듯이 자, 배 쪽에 굵은 신경 한 가닥이 심하게 쪼그라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꼬부라진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병원에서는 뭐 척추에 뭐 낭종이 있어서 이걸 수술해야 된다 해가지고 수술했는데 전혀 낫지 않았어요. 자, 이봉주 씨 부인이 말하길 안 해본 게 없었다는 거예요. 뭐 세상에 있는 온갖 방법들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공사까지 불러다 기를 다루는 그런 기공사까지 불러다 했지만 절대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 부인이 매일같이 오일을 발라서 온몸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나아졌다는 거예요. 자, 신경이 굳으면은 이게 점차 번져갑니다. 자, 관절에 붙어 있는 힘줄이 굳은 것은 그 부위만 굳어지지만 신경이 굳어지면 신경은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번져갑니다. 그래서 통증이 더 넓은 부위로 번져가고 또 날씨에 따라서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부위에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즉 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져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봉주 선수 그 배 쪽에 손가락을 깊이 집어넣어서 굳어있는 그 신경줄기를 자꾸 자극을 주었으면은 저는 정말로 한두 달이면은 얼마든지 나았을 수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니까 병원이나 다니고 온갖 요법을 다 썼는데도 못 고쳤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부인이 온몸을 풀면서 그렇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봉주 선수하고 전화번호를 알아서 제가 톡으로 제가 한번 그걸 풀어주겠다. 그걸 풀면 낫는다 해도 제가 돌팔이 야매니까
믿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톡으로 또 그렇게 보냈어요. 부인한테 그 배 쪽을 깊게 후벼 파라. 그래서 제가 봉도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회복이 됐는데요. 그거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엉덩이 위쪽이라든가 허리, 등허리, 등 쪽, 허리 약간 위에. 자, 어떤 분이 부엌에서 이렇게 설거지만 하려고 고정된 자세로 있으면 등 쪽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그 2명이나 봤는데요. 자, 척추 양쪽 약간 튀어나온 기립근 있잖아요. 그 속에 있는 신경이 굳어서 그런 겁니다. 거기를 후벼 팠더니 뭐 2-3번 했더니 그냥 다 나았어요. 그리고 어디에 담이 자꾸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1-2주일 고생을 하죠. 그 신경 한 줄기가 자꾸 반복적으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거기를 막 봉으로 눌러주고 찍고 하면은 없어집니다. 허리가 아픈 분도 많은 분들이 허리 옆쪽으로 양쪽으로 굳어서 생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를 눌러보면 굉장한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가 굳어서 허리가 아픈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거기를 자꾸 봉으로 찍어주고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면서 스트레칭을 해주면은 허리가 풀립니다. 그리고 엉덩이 위쪽 또는 엉치뼈, 꼬리뼈 위쪽 그런 데가 아픈 것도 전부 다 신경이 굳어서 그렇습니다. 그 자꾸 자극을 주면 됩니다. 자, 엉덩이를 깔고 누우면은 또 아픈 통증도 있어요. 자, 그런 것도 다 자극을 주면 피가 가면서 통증이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서해부라고 그러죠. 앞쪽 이렇게 그 골 있죠. 골 서해부. 거기가 아파서 걷기가 힘든 분도 있죠. 거기도 아주 깊게 자극을 주면 굉장히 통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극을 주면 낫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밑으로 예전에 초등학생인데 의자에 이 허벅지가 닿으면은 통증 때문에 앉아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뭐 병원에 뭐 20몇 군데를 갔는데도 못 고쳤다는 거예요. 거기를 그냥 손가락으로 깊게 후벼 파서 2번 만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직원 중에 한 명, 저희 직장의 직원 중에 한 명이 그 허벅지 뒤쪽으로 당기는 통증이 있어서 달리기를 못했어요. 10년 동안. 그 10년 전에 마라톤 대회에 나갔는데 아주 추운 겨울이었답니다. 근데 반바지를 입고 나갔는데 자기 딴에는 한 5km만 뛰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아는 사람을 만나는 바람에 그 반바지 차량으로 5시간 동안을 뛰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통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추위에 노출되면서 오랫동안 거기를 혹사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 신경이 쪼그라들어 버린 것입니다. 제가 정말 악소리 나게 그걸 후벼 파서 풀어줬어요. 한 5번 만에 다 풀려가지고 조깅을 하고 다녀요. 자, 그리고 종아리 쪽으로 쥐가 나는 것들 있죠. 또는 옆쪽으로 쥐가 나고 다 이것도 신경이 굳어서 그렇습니다. 자꾸 자극을 줘서 풀어주면은 다 사라집니다. 잠잘 때마다 매일 쥐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것도 몇 번 풀었더니 다 사라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발바닥에 나타나는 저림, 뭐, 또는 뜨거움, 시려움, 그리고 남의 살 같은 느낌, 종이장을 붙여놓은 느낌, 자갈을 밟는 느낌, 모래를 밟는 느낌,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다 불쾌한 증상들이죠. 이것도 신경이
어떤 흐름이 나빠져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허리에 어떤 진짜 협착으로 신경을 눌러서 생길 수도 있고, 단지 그 발바닥이 굳어서 생긴 것일 수도 있고, 저 엉덩이 속에서 흘러오는 어떤 신경줄기가 막혀서 그런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발바닥을 풀어보십시오. 그 지압판을 자꾸 받거나 뾰족한 봉으로 발바닥을 막 짓이기세요. 그런데 차도가 없다. 그러면은 다른 데를 풀어야 돼요. 이제 종아리 가운데를 풀거나 엉덩이를 풀어보십시오. 엉덩이. 자, 그렇게 풀면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발목, 기부스를 오래 한 다음에 어디 통증이 생겼다. 자, 기부스라면 거기 움직이질 않죠. 특히 손목이나 발목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으면은 거기가 굳어져 버리죠. 그리고 그 발목을 다칠 때 충격을 먹죠, 보통. 충격을 먹었으니까 다쳤죠. 그 충격하고 오랫동안 기부스한 자세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거기를 깊이 후벼 파서 풀면은 낫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주 난해한 통증들이 있습니다. 원인 불명. 자, 항문이 아프다든가 또 질속이 저리다든가, 자, 이런 것들도 결국은 신경이 굳어서 흐름이 나빠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 한 분이 항문이 아파서 왔는데 꼬리뼈 밑으로 자극을 해보니 굉장히 아픈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풀었더니 통증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자, 아무튼 풀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딘가에 신경이 굳어서 생긴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건 정확합니다. 자, 통증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어딘가가 굳어 있고 그 굳은 곳을 풀면 낫는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통증이 없는데 뭐 발에 힘이 없다거나, 자, 이런 것은 좀 난해합니다. 아무튼 신경이 굳어 있는 신경을 풀면은 좋아지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리고 발이 무거운 사람은 엉덩이와 자골신경을 풀면은 굉장히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자, 안면홍조도 이렇게 한번 손톱으로 눌러보세요. 굉장히 아프다. 그러면은 거기에 굳어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 풀어주면 안면홍조도 좋아집니다. 자, 어디를 후벼 파서 피를 가게 한다. 자, 그러면 웬만한 통증은 다 다스릴 수가 있다. 그런데 좀 없어 보인다, 방법이. 그리고 너무 큰 통증이 따른다, 풀 때. 그리고 푸는 사람이 손 완력이 강해야 된다. 자, 이런 게 맞아야 쉽게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풀어야. 저는 이 요법이야말로 정말 없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하고 어떤 통증도 낫을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입니다. 자, 이 통증을 다스리는 의사라든가 어떤 전문가들, 자, 과연 그렇게 풀어봤냐는 것입니다. 자, 풀어보지 않고 그냥 교과서대로 배웠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것이죠. 아무리 의사 박사라도. 직접 풀어보면은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괴로운 것들은 다 세포에 피가 못 가서 생기는 것들이다. 물론 오장육부에 질병이 있어서 생기는 통증들도 있습니다. 췌장암 때문에 또는 간암 때문에 어디가 아프다. 이런 것은 사실 뭐 풀어갖고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이외의 것은 대부분 고칠 수 있다. 자, 그리고 섬근육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섬근육통. 정말 난해한 병이죠. 뭐 원인 불명이고 그냥 평생 뭐 약이나 먹는 병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알고 보면 신경이 어떤 흐름이 나빠서 신경세포가 피가 못 가서 생기는 통증들입니다. 자, 그런 것도 깊이 후벼 파가지고 자꾸 피를 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은 어떻게 하는가요? 가만히 두는가요? 손이 가는가요? 손이 가서 자꾸 만지죠? 그리고 두드리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시원하니까 하겠죠? 그러면 왜 시원해지는가요? 피가 가기 때문에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힘줄이 굳어서, 신경세포가 굳어서 피가 못 가서 통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자극을 줘서 피를 가게 하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가려워요. 가려워. 그러면은 가만히 있나요? 긁지요. 자, 아토피는 막 피가 나도 긁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긁으면 시원해져요. 왜 시원해지는 거예요? 피가 돌기 때문에 시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아프면 뜨거운 데 지진다고 하죠. 왜 지지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피가 돌기 때문이죠. 뜨거우면 되면 거기가 모세혈관이 넓어지면서 피가 도는 것이죠. 자, 체의 충격파. 자, 그것도 결국은 지압이죠. 충격을 주는 거죠. 충격을 주면은 진동이 가고, 그러면은 거기가 굳어있던 게, 딱딱한 게 유연해지면서 피가 가는 것입니다. 지압도 마찬가지죠. 누르는 것이죠. 경락 마사지, 물리치료, 뭔가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피를 가게 하기 위한 요법들이다. 모든 게. 자,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은 이 후벼 파는 기법으로 낫는 이유는 병원에서 진단이 사실이 아니고 단순히 힘줄이나 신경이 굳어서 생기는 것들이고 피가 못 가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손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그걸 풀어주는 순간 피가 가면서 모든 통증은 사라진다. 자,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은 자, 마지막으로 제 말의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황윤건 의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형외과 의사인 황윤건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는 종합병원에서 20년 동안 허리 수술, 무릎 수술 이런 외과 수술을 20년 동안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정말 사진상으로도 디스크 같고 연골이 마모되어서 수술을 했는데 낫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죄책감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제 말처럼 굳어서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종합병원을 그만두고 부산에다가 개인병원을 열고 그 병원에는 엑스레이나 뭐 수술실 뭐 약 주사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환자가 오면은 연골이 닳아서 생긴 통증이 아니니까, 또는 협착 디스크로 생긴 게 아니니까 스트레칭하고 이 몽둥이나 돌로 굳어 있는 곳을 자꾸 찍어줘라. 이렇게 이야기만 해줍니다. 만약에 황은 의사가 반절은 뭐 병원 말이 맞고 반절은 아니라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황은 의사 말도 대부분은 이 모든 통증들은 그렇게 스스로 그 굳은 곳을 풀면 낫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책 제목이 내 몸 습관,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그 꿈의 진료실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근골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그 과정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13, 14년 전에 어느 날 다리가 굉장히 무거웠어요. 자, 그런데 이 지압 받으러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무릎으로 제 엉덩이 좌골신경을 눌러주는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근데 거길 자꾸 짓이겨 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운동을 하는데 다리가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참 신기해서 3일 연속 가면서 팁을 10,000원씩 주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풀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손아귀 힘이 강하니까 제 엉덩이 그 아픈 부위를 계속 쥐어짰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아무리 제가 아프게 해도 안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다리가 정말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 근골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 엉덩이를 막 쥐어짜봤어요. 좌골신경통이나 엉덩이가 불편한 사람들은 굉장한 통증이 있고, 멀쩡한 사람들은 아무런 통증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아프게 쥐어짜도.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황은견 의사 그 책을 접하고, 또 박타 건강법, 뭐 중추신경 건강법 이런 책을 읽어보면서 이제 다른 그 부위도 이렇게 풀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다행히 타고난 손가락 힘이 강했기 때문에 계속 그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손가락 힘이 없으면 풀 생각도 안 했겠죠. 그런데 제가 무릎이 좀 시큰시큰했어요. 근데 풀어보니까 금방 나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테니스 치는 동료들 어디 무릎 아프면은 제가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다 낫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친형님이 계셨는데 어깨가 너무 아팠어요. 물이 차고. 그래서 이제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확신이 없으니까 남을 했다가 더 탈이 나면은 큰일 나겠죠. 그래서 그냥 형님 설득해서 막 악소리 나게 며칠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멀쩡하게 안 아프게 살아요. 그리고 직장 후배들, 뭐 좀 후배들이니까 좀 뭐 제가 좀 세게 해도 되고, 뭐 나중에 뒤탈이 나도 좀 뭐 그래도 좀 낫죠. 모르는 사람보다. 자, 발목이 부어서 공을 못 차요. 그래서 축구를 이제 더 이상 못 찰 것 같아요. 그냥 후벼 팠어요. 그냥 며칠 만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디스크 환자가 있었는데 허리 주변 풀고 쥐가 나는데 풀고 했더니 나았어요. 자, 그러면서 다양한 환자들을 손가락 2개로 풀기 시작했어요. 특히 무릎 환자들. 병원에서 분명히 수술을 하라고 했어요. 연골이 닳았다고. 근데 완벽하게 낫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몰려오겠죠. 소문 듣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환자들을 그런 식으로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좋아지는 거예요. 거의 다. 자, 병원에서 포기했던 불치병, 아니 못 고치는 통증부터 아까 머리에 나타난 다양한 통증까지 싸그리 다 낫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낫는 재미에 뭐 돈 받고 한 것도 아니고 내 몸 축나는데도 미친놈처럼 밤낮으로 막 사람들의 몸을 만졌습니다. 정말 한 3, 4년간. 낫기 때문에. 만약에 낫지 않고 뭐 10명 중에 뭐 두세 명만 좀 효과를 본다. 다른 요법처럼. 그러면 제가 절대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지금 이런 녹음도 하지 않았겠죠. 저한테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었던지. 정말 다양한 환자를 만나보면서 치료해보면서 그 효과를 보면서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세게 깊게 후벼파지 못하죠. 왜냐하면 더 고장날 것 같으니까.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풀 생각을 못 한다는 것이죠. 제가 심지어 그 허리 디스크 시술을 2번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엉덩이를 풀어주는데 이게 손으로는 풀기가 너무 힘들죠. 엉덩이가 크니까. 그래서 오른발로 엉덩이를 자꾸 이렇게 밀어서 풀다 보니까 1년 가까이 그렇게 유도끈으로 도복끈으로 엉덩이 밀려나지 않게 꽉 둘러 매고 오른발로 막 밀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강한 최고의 힘으로 막 밀다 보니까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디스크가 터져버렸던 거예요. 한쪽이. 그래가지고 다리가 저려가지고 정말 10개월 동안 제대로 걷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풀면 될 줄 알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사진을 찍어보니까 심하게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시술을 해서 나았는데 그게 3, 4년 후에 그때 좀 튀어나왔던 그 밑에 것도 또 터져가지고 또 시술을 받았어요. 그렇게 이제 제가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리를 쓰다가. 그리고 손가락으로 많은 사람들을 풀다 보니까 제가 손가락이 막 아픈 거예요. 자다가 막 손가락이 막 뻣뻣해지고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정말 그렇게 풀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깨우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저는 제 몸으로 직접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신다면은 원인 불명의 통증, 그리고 정말 어딘가에는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몰라서. 골반 속이 너무 아프거나 어떤 특정 부위가 너무 아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지는 그런 통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간단하게 그 신경을 풀면 나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두서없이 긴 내용입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